다음은 연암공과대학의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상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앞에 자장께서 이거 목적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목적이 이렇습니다. 일할 줄 아는 인재, 그걸 우리는 융복합 실전 실무 인재라고 이렇게 디파인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인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학생이 좀 행복하게 잘 배울 수 있을까 해서 신교수법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크게는 6할라 인재 육성과 고객 가치 제고고요. 내부적으로는 융복합 교육, 그다음 교수법 개선 사례 이렇습니다. 어제 이 내용으로 저희 학교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1시간 했는데 20분으로 줄이는 것보다 더 줄이겠습니다. 한 1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근데 이거 넘겨야 돼요? 다음 하면 됩니까? 네. 이건가요?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모르는 때는 다음. 예,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3장 별도 장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서운철 단장께서 안에 AI 인정제, 그다음에 강화된 융복합 교육을 위한 어떤 캡스톤 디자인, 그다음에 브랜디드 러닝이 포함된 신교수법 등등등등 있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아마 할 것 같고 저는 앞에 두 개 스토리라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요 고객은 저희 4개입니다. 학생, 산업체, 교육부, 그러면 우리 내부 교직원입니다. 그래서 키를 산업체에 맞춰가지고요. 산업체에 일할 줄 아는 인재, 우리는 이제 융복합 실전 실무 인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내서 산업체가 행복하고, 그다음에 학생은 효율적으로 배우고 행복하게 배워서 또 산업체에 가서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맞췄고, 그럼으로써 교육부가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 잘하는 인재 해서 일 잘러 이런 말들 아시죠? 텔레비에 많이 나왔습니다. 참견 너 불참 너 하듯이 일 잘러 일 못 너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는 일 잘러를 만들겠다. 일 잘러는 뭐냐? 융복합 실전 실무 인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U 플러스고요, 포스코고요. 중간인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회사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 플러스에서 이제 일잘러가 뭐 되겠어요. 6개월 동안 막 노력했는데 됐다 해서 이런 이제 성공 사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잘러가 뭐냐 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6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뭐 많습니다. 뭐 저희들 뜨면은 한 500개 기업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됐더니 한 50%밖에 안 되고요. 위에는 전부 다 창의, 융합, 뭐 주관성, 도전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경쟁이 심하니까 우리는 일잘러를 위해서 돈과 시간도 없다. 니네들이 잘 만들었다오라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뭐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제일 앞에 거 수식어는 AI. 요새 AI가 대세니까 그냥 한번 붙여봤고요. 중요하죠. 4차 산업도 중요한 거니까 붙여봤고, 실제 중요한 거는 융복합 실전 실무 인재. 그래서 일할 줄 아는 인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고객 우리 많이 만나봤죠. 고객을 만나보니까 최고 경영진의 사람들은 좀 크게 봅니다. 왜? 그냥 성실이 최고야, 뭐 책임감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중간 경영진쯤 되면은 협업, 뭐 보고서 좀 잘 썼으면 좋겠다, 말 잘 통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핵심 역량으로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애를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마지막에 실무자에서는 이것도 안 보냈냐, 저것도 안 가르쳤냐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뭐 전자회로를 왜 안 가르쳤느냐, 이것도 뭔다. 이제 이걸 다 만족을 시켜야 되죠. 학교로서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니까 다 잘해야 되겠더라.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자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는 거 저희들은 창의 융합, 도전, 배려, 소통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맨땅에 그냥 그것만 키우겠다라고 해서 키워지는 건 아니지요. 대인관계 역량이라는 게 그냥 수업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맨땅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전공이라는 땅이 마침 있으니, 그래서 주세부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런 핵심 역량을 키우자 이렇게 했고, 저희 학교의 특성상 LG 화학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특별한 그런 것들은 그 주전공 과목이 아닌 것들은 탄력적 세부 전공 이용해서 이제 좀 했고, 그러다가도 보니까 학점이 뭐 한 2점 몇밖에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ESG라든지 이런 것들, 전공이 아닌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키우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공 교과라는 것은 수련 도구이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방법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제너럴리스트를 키우자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지금 트렌드가 4차 산업 AI 보면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교수법, 원격 교육을 넣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저희들이 분석한 거고요. 장표에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딱 분석해서 해야 되겠다 했고, 그래서 요거는 뭐 융복학 교과 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전공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못 만드니까 최대 공약수로 만들되 부분 안 되는 것들은 트랙으로 만들자. 뭐 트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만들자. 그리고 교수들이 이기심 버리고 타성 버리고 아집도 버리고 그렇게 잘 만들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2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충 세 동가리로 나눠가지고 전 주기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자. 차별화된 접근을 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 교수법, 신교수법, 원격 및 다양한 매체, 인프라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입기, 성숙기, 결실기에서 전공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 신입생 시절, 그다음에 한 2학년쯤 됐을 때 전공, 그다음에 마지막에 캡스톤 디자인을 융복합 교육의 완성으로 생각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년제, 3년제 상당히 숨가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입기 때 이런 것을 하겠다. 그래서 인성, 직기초, 뭐 비교과 이런 걸 막 하겠다고요. 성숙기 때는 주로 전공을 하겠다. 이 전공 때도 신교수법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도입기도 신교수법이 들어갑니다. 다른 방법이 들어가죠. 결실기에도 결실기도 이제 주로 캡스톤 디자인으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PBL 이런 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신교수법이니까 보통 브랜디드 러닝하고 신교수법 막 섞어서 생각하니까 디파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교수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PBL, 플립드 러닝, TBL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매체에 따른 분류해서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도 직접 수업이 있고 컨텐츠로 수업이 있습니다. 그걸 섞는 것이 블렌디드 러닝이고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보고 지금 직접 보는 것도 이런 것들은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고, 학점 부여 방법도 주 3시간 3학점 이렇게 칼같이 딱딱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험에 따라서 학점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이 다 섞으면 많은 많은 방법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교수 개인이 자기 과목에 제일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도입기 때, 신입생 때 이런 것들을 하자. 유연한 학사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다음 성숙기 때는 브랜디드 러닝을 쓰는데 브랜디드 러닝도 플립드 러닝 개념의 브랜디드 러닝 혹은 이론과 실습을 나눠서 이론은 원격으로 하고요, 실습은 대면으로 하고 이런 쪽을 갖다가 우리가 했는데, 우리 서은철 단장께서 이걸 갖다가 어드밴스드 뭐 브랜디드 러닝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아마 다음 기회에 발표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도 이거 거의 한 3학기째 막상 하자 하니까 아무도 안 할라 해가지고요, 교수님들이 안 할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다 해서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한 3학기 정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서은철 단장도 같이 하시고 학과장들도 시키고
저는 기획처장으로 있는데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 있는데 결론은 책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 30명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론 실습해서 이론은 합반해서 원격으로 하고 실습은 대면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실습이 없고 그냥 이론 수업은 플립드 러닝 개념을 블렌디드 러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마지막 융복합 교육 완성해서 3학년 때 혹은 졸업반 때 PBL이죠. PBL과 TBL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캡스톤에 묶어가지고 융복합 실전 실무 인재 일할 줄 아는 인재를 완성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첫 학기 때는 사전 공부도 필요하고 좀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두째 학기 때 작품 제작을 하고 10월 말에서 11월 달 제작 발표를 할 때 산업체 인사 불러가지고 막 하겠다, 잔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공 공부가 제일 안 되는 친구들, 죽어도 전공 못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ESG 프로젝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교육부가 원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학점 2.0, 2.5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 못하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잘 가르쳐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서 그런 친구들은 다시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팀 티칭은 브랜디드 러닝을 하니까 조금 더 잘 되더라고요.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인사가 원격으로 두고 교수들은 대면을 보면서 학생들하고 캡스톤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교수법, 원격 교육,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과 교육 과목의 목표가 벗어나지 않은 한은 다양성을 인정해주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고객이 원하는 일할 줄 아는 인재를 잘 만들어서 공급해서 모두 다 행복하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많이 그 다각도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연암공과대학의 발표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예. 저는 이거 미리 보고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질문은 예. 이게 융복합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때 현장 실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 융복합 교육과 현장 실습은 어떻게 연계하시는지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현재는 현장 실습이 그 표준 현장 할수 돼 가지고 좀 유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부시켜서는 하지는 않고 그냥 학교에서 3학년이면 3학년 1학기 때 캡스톤 디자인 준비 학기 해서 하고 그다음에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제작을 하는데 그때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직까지 안 했는데 그때 산업체 인사를 원격으로 불러가지고 하는데 직접 오라 하니까 진주라는 게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해서 하고 그래서 주가 산업체 인사가 되고 교수도 그냥 코칭이나 보조자 정도로서 하는 것도 돼 있고 현장 실습하고는 아직까지 연장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2학기 그 졸업학기에 한 학기를 실습학기 이제 이렇게 운영한다 하면은 저희들 학생을 보내놓고 거기서 그냥 캡스톤 디자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네,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예,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